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인제의 최전방 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해 부사관 1명이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내린 많은 비의 영향으로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다 이 사고를 당한 건데요. 여전히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접경 지역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군 서하면 민통선 내 최전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GOP 철책 순찰로 주변.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와 두 차례 태풍으로 토사가 유출된 경사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군장병과 부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돼 토사 제거 작업을 벌이다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육군 모 부대 소속 24살 A 하사가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전방부대 앞입니다. 사고는 GOP 부근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고 직후 환자는 헬기를 이용해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환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중호우와 폭풍 피해로 최근 한 달간 접경지 인근에서만 지뢰 100여 발이 발견됐고 지금도 수해 복구와 함께 지뢰 수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철원 민통선 안에서만 지뢰가 30발 넘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철원군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생명의 위협이 크다며 청와대까지 찾아 지뢰 해결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M16 지뢰만 한눈에서 2개가 나왔고 거기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쟁원인데 거기서 3발이 나왔어요. 이길이라는 마을에서는 한 곳에서만 M14 발목 지뢰가 18발이 나왔습니다. 전체 지뢰 탐지가 진행되면 논이 크게 망가지는데 이에 대한 생계 보장 대책이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 일부 농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논에 들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수해 복구도 문제지만 곳곳에 지뢰까지 숨겨져 있어 군 당국도 농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삼척은 지난 2번의 태풍 모두 해안보다는 내륙 쪽에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 둔치의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복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가 50천 둔치에 조성한 장미공원. 잠겼던 흙탕물이 빠지고 나서 군인과 공무원 등 80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8만 5천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이라 진흙을 걷어내고 씻어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 봄에 우리가 이거 꽃 피웠을 때도 왔댔거든요. 그때 왔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좋았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뭐예요. 182억 원을 들여 만들고 매년 7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공원이 엉망이 되자 활용 방안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삼척에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시 살린다는 거는 차라리 없애고 시민들 휴식 공간을 좀 잘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삼척시 미로면 50천 둔치에 조성한 마을 휴양지도 피해가 큽니다. 파크 골프장과 야영장, 게이트볼장 등이 진흙에 덮이거나 파여나가 대부분 못 쓰게 됐습니다. 범람을 걱정해 대피까지 했던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원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거의 범람 위기까지 와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구동성 이 둔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피해도 많은 상태에서 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 피해가 하천 둔치 활용에 대한 간단치 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이른바 경제 방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PC방처럼 영업이 중단된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도 완화될 전망인 가운데 업체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만드는 황정아 씨. 완성된 음식을 포장 용기에 담아 내놓습니다. 황 씨의 가게는 음식점이 아니라 PC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영업이 중단되자 궁여지책으로 PC방 안 주방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업 중단하면서는 이제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라도 전원하고 있는데 참 힘들죠. 이거 뭐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도 않아요. 아니 뭐 월세나 이런 부분이 워낙 크니까. 황 씨를 포함한 업주들은 PC방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를 굳이나 비교를 하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칸막이가 다 되어 있잖아요. 디귿자 칸막이고 칸막이가 다 있고 자리 뛰기만 하면 다 어떤 업종보다도 안전한 업종이에요. 원주시가 코로나로 인한 서민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개 고위험 시설 가운데 PC방 등 감염 우려가 비교적 낮은 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까지 4개 업종이 검토 대상입니다. 그 일행이 그 한 실에서 있고 불특정 다수하고 접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거기서 추가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업종 관계자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가도 되고 참아도 돼요. 물론 유흥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은 술이라는 건 솔직히 뭐 안 먹고 자제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잔치하고 결혼식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와닿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게. 부산과 충남 등은 뷔페를 포함한 다른 업종들의 집합금지 조치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른바 경제방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보다 세심한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협약 원본 공개를 놓고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강원도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도의회에 공개하겠다며 원본을 가져왔지만 협약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서약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소관 상임위인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를 찾아온 강원도 집행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원본을 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는 협약서 원본 공개에 앞서 의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모든 협약 내용을 의원 보좌관과 기자, 시민단체 등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녹취, 전송 등 열람의 모든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럴 거면 왜 보여주냐며 반발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거 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강원도는 다른 협약사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3자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저희가 임의적으로다가 이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공개가 된 부분은 그 DJC의 권리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축소된 임대수익 보고 누락과 함께 강원도의 과도한 책임 부담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싶어서 의원님들이 모두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강원도당, 시민사회단체는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개발 사업의 문제를 왜 중앙정부는 등한시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런 데서 정말 지역정책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한번 일깨워줘야 되지 않는가. 강원도의 비공개 방침에도 강원도의회는 원본 공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운영이 중단된 원주의료원 응급실이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운영됩니다. 원주의료원은 코로나 환자 병상으로 사용하던 응급실 38병상을 정리하고 내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원주의료원 코로나 전담 병상은 120개에서 8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주의료원 응급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응급 환자들이 몰린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는 응급 진료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강릉시가 제2차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시의회와 지급 방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만 선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시민과 결혼 이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 옥계지구 부지개발 사업이 다음 달 완공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옥계지구 38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가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여 10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 옥계지구는 첨단 소재 산업지구로 조성 중이며 내년부터 신소재와 연구개발센터 등 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옥계지구에 연안항만 방제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유치 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잇따라 기업 유치에 성공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음료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천 제2농공단지에 65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하고 30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철강 업체도 60억 원을 들여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우천 제2농공단지의 분양률이 100%를 달성했고 우천 일반산업단지도 8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수도권의 접근성과 저렴한 집가 등으로 기업 이전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수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역 에너지 화폐가 도입됩니다. 춘천시는 소양 에너지페이 지급 등의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에너지 지역 화폐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지역 화폐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자가 소비형으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지급 단가는 0.1kW당 2,000원이며 1kW 미만의 소규모 발전 설비는 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연간 2만 원이 지급됩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강원 소방과 경찰은 지난 6일 이후 인력 동원 수색을 중단하고 수색 지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력 동원이 어렵고 장기간 수색으로 기본 업무 추진에 지장을 우려해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다만 춘천시는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활동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